네, 앞서 우리가 잡아야 할 테마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공략해야 할 테마는 어디에 있지? 이 빠르게 잡아야 수익 팡팡 김호영 고수의 찐 테마주 탑4 먼저 4위 보도록 할게요. 과연 4위는 저 PBR. 근데 고수님, 저 PBR은 최근에 한번 이슈몰이를 하면서 많이 상승한 것 같은데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더 갈 거라고 본다라기보다는 앞으로 꾸준하게 이슈가 될 것이다. 오. 현정 씨, 정부 정책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 깨갱깽깽 맞서지 말자. 정확한 리액션과 정확한 표현이셨습니다. 1월 24일에 금융위원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는데요. 가치주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저 PBR 종목들이 초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테마주로 부르기엔 현대차나 기아, 또 KB금융과 같은 대형주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 대형주조차도 평소에 보여주지 않았던 테마성 시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PBR은 시가총액, 그러니까 순자산가치로 시가총액을 나눠서 PBR 1 이하면 가진 자산보다 기업 가치가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를 청산했을 때 주주들이 한 주당 가져갈 수 있는 자금이 좀 크다라고 한다면 저평가된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고수님, 그럼 저 PBR 테마의 탑픽은 뭘까요? 제주은행을 탑픽으로 저는 골라봤는데요. 네. 현재 제주은행이 탑픽인 이유는 현재 PBR이 한 0.7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 이하라는 거죠. 저평가됐다는 거죠.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마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급 그리고 차트라고 했는데 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보면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충분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제 지난 2월 19일 고가권 자리죠. 근데 이런 고가권 자리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테마성 시세의 완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제주은행과 같은 종목들 초반 상승 시세 이후에 초반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죠. 어떻게 보면은 저 PBR 관련주들,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의 대장주로 움직였다. 이날도 상한가를 기록한 날입니다. 바로 1월 31일인데요. 이후에 2주가량의 횡보 기간을 거쳐서 2월 19일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제 테마성 시세의 완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수님, 제주은행 상한가가 2번이나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2번 나왔다고 해도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해 10월 달에도 상한가가 한번 나왔다가 네. 조정을 받고 다시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상한가는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위치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하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다음 상한가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좀 더 조정을 받았다가 나오느냐, 또는 우리가 수익을 보고 또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느냐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저 PBR 테마에 이어서 우리가 공략해야 할 테마는 어디에 있지? 빠르게 잡아야 수익 팡팡! 김호영 고수의 찐 테마주 3위 보도록 할게요. 3위는 저출산? 사실 이 저출산 관련주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과거에 2012년도 대선 때부터였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저출산 정책과 맞물리면서 최소 10배 이상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정부 때마다 화두로 떠오르기는 했지만 크게 오르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젠 좀 다를까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 화두가 되었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슈화가 됐고 한번 뜬 다음에 묻히는 좀 예를 들면 4대강과 같은 테마는 MB 정부 시절에만 테마가 반짝이었지 그 다음에 안 움직였잖아요. 네. 하지만 저출산 테마는 모든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한 번씩 반짝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화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지속성 있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저출산 인구 정책 관련주라고 하니까 딱히 떠오르는 기업이 없는데 고수님은 어떤 기업에 주목하고 계시나요? 정말 많은 기업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아가방이라든지 이런 육아용품 관련주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독특하게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이미 높은 수익률을 올렸는데요. 바로 삼성출판사라는 기업입니다. 혹시 아기상어 아시나요? 알죠. 아기상어 뚜루두뚜 귀여움 야. 뚜루두뚜 맞죠? 대단한 리액션입니다. 정확하게 모르시던 분들도 한 번에 아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아기상어를 제작한 제작사 더 핑크퐁 컴퍼니의 대표는 삼성출판사 대표의 장남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더 핑크퐁 컴퍼니가 내년에 IPO에 나서는데요. 본래는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 여러 계획들이 있었지만 이 계획을 이제 현실화 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런 저출산 관련 정책 이후에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네.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런 공약이 끝나더라도 이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삼성출판사 차트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진짜 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작년 2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추세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 고점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면서 저점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주가가 높았었던 기간에도 지금보다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송곳처럼 찌르는 이런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상한가 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이날의 상한가 그리고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턴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아닌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 또는 다른 큰 손이라고 부르는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수급봉, 저는 수봉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수봉. 이런 수봉이가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는 첫 번째 수봉을 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후에 두 번째 수봉이가 탄생했을 때 이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작년 12월 25일 이후죠.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제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을 했고요.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상의 지지 라인이 21,000원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 기준선 그리고 일봉상 기준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22,000원에서 2만 원, 21,000원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의 지지 라인을 잘 확보하면서 21,000원 이 구간까지 온다면 뭐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야, 생각지도 못한 테마들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또 어떤 테마가 나올까 궁금해지는데요. 빠르게 잡아야 수익 팡팡 김호영 고수의 찐 테마주 탑4 2위 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번에는 온디바이스 AI요. 근데 이 온디바이스 AI 쪽은 글로벌 이슈가 또 집중이 되면서 단기간에 굉장히 핫했잖아요. 고수님은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더 갈 것이고 더 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HBM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장비주들 성장은 올해도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 팹리스 반도체는 아직 뚜렷한 실적이 나온 단계가 아닙니다. 네. 실적이 나오기 전에 기대감만으로 지금 이미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테마성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 실적이 이제 고착화가 된다면 그때부터 성장해서 업종으로 발전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팹리스 반도체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콕 집어서 어떤 기업을 좀 봐야 될까요? 한 2년 정도를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많이 강조드렸던 가온칩스라는 종목입니다. 가온칩스. 가온칩스 일단 기업 소개부터 해드리면 세계 1위의 반도체 설계 기업이 ARM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이렇게 두 기업의 공식 디자인 파트너가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디자인 솔루션 기술력만큼은 세계 최고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 솔루션이란 반도체 설계 기업,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들인데 주로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 인텔,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을 뜻합니다. 이런 기업에서 설계의 도면을 받아서 공정에 최적화된 형태로 가공을 해줘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요.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네. 22년에는 매출액 433억, 전년 대비 100억 이상의 매출 이야. 증가율을 보였고요. 3년간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2022년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매출액은 636억, 전년 대비 200억 이상 증가를 했죠. 올해 매출 예상액은 1,060억입니다. 1,000억이 넘어요. 전년 대비 66.8%가 증가했다는 게 더욱더 놀라운 거죠. 영업이익 70% 이상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주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차트를 보니까요. 작년 대비 가온칩스가 7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최근 기준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23일 날 형성했었던 요 캔들을 어떻게 보면 기준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급봉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고가를 형성한 것이 1월 23일인데 이후 조정 흐름을 보게 되면은 좀 급락이 좀 나왔었지만 그 급락을 딛고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2월 13일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 봉이
수봉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급봉들이 탄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상승하고 있다. 아직은 테마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잡아야 수익 팡팡 김호영 고수의 찐 테마주 탑4. 이제 1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망의 1위는 로봇? 인류 기술 발전의 최종 집약체는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는 단연 이 로봇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산업 현장에서 사람을 도와서 보조용으로 사용되던 단순한 이런 면모에서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목표로 하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로봇 산업의 확대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 현대그룹 그리고 한화, 최근에 롯데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기업의 자본력을 만나서 시장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시장은 지금도 형성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하이테크 테마 중 으뜸인 로봇. 그럼 고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로봇주는 어딘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제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이 로봇주 대략 예상 보수적으로 잡아도 스윙을 한 40% 정도를 예상합니다. 수익률 40%요? 네. 어떤 기업인지 너무 궁금해요. 이 종목은 바로 꼭사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초특급 힌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호영 고수님이 픽한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주세요.